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완연해졌는데요. 이제 가을비가 내리고 나서 정말 쌀쌀해졌다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요. 낮에도 그렇게 이제 더운 기운은 완연히 멀리 갔다 싶은 정도로 날씨가 우리 피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을에 우리는 풍요로운 가을이고 추수하는 가을입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을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하는 계절이고요. 우리 지역사회도 가을에는 많은 것들을 수확하면서 1년 동안 쌓은 보람들을 성취하는 기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바람을 서로 기대하기도 하고 바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그 혁신이라는 혁신하는 그 사회적 화두가 등장하는데요. 그 혁신의 두 얼굴이라는 그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 그 실리콘밸리라는 그 지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인데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을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하나 접하는데요. 그 지역은 너무나 집값이 높고 물가가 높아서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그 노숙인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는 지역, 혁신의 지역이 돼버렸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집을 잃고 주거를 잃고 하는 일도 잃어버리고 일자리도 잃고 결국 노숙자로서 종교기관에서 배급하는 식사를 받아 먹고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최근에는 그 변 순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데나 용변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다 화장실 걸어 잠그고 그래서 그 변을 치우는 순찰대가 그 지역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심화되고 원주민들은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극과 극을 가는 이런 현상들. 세계가 부러워하는 실리콘밸리가 이것이 소수에 의한 혁신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부의 집중이 더 많은 소외를 만든다면 그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모신 우리 김하석 선생님은 사실은 목회자로 계시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을 정말 오랫동안 옥천에서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꺼내봤습니다. 우리 김하성 목사님 인사를 직접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변희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하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가을이라 우리 정말로 행복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백리에서 현재 이장도 맡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올해 이장 올해부터요. 됐습니다.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또 어떻게 이장이라는 이 지역의 중책을
어떻게 이백리 대통령인데 사실 이걸 어떻게 또 맡게 되셨어요? 뭐 자의보다는 예. 타의로 됐고요. 아 그렇죠. 예, 저희 지역 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예. 좀 피하다가 네. 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네 가면 청년인데요. 네, 우리 목사님도 이백리 가면 청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참 청년이 이 마을 일을 하라 이런 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무슨 깨갱이에요, 깨갱.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조건인 것 같아요. 마을 사업은 요즘 또 뭐 좀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면 좀. 저희가 이제 농촌 마을 포럼이라는 네,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마을 포럼. 그래서 저는 그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 마지막 날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개발위원들하고 이거 있으니 한번 내보자. 네. 뭔지도 모르고 냈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변화돼야 되니까. 제가 28년 됐습니다. 옥천에 온 지가. 28년 됐는데 저희 동네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은. 그런데 이제 안정적에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보다는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포럼을 하게 됐고요. 하면서 저희 동네가 지금 5차 포럼이 끝났고, 네, 5차. 네, 그리고 때마침 어제 우리 마을 꽃밥 만들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어제. 아이고. 뭐 산에다는 배롱나무도 심고, 배롱나무. 네, 그다음에 뭐 주차장 그냥 공터에 주차장을 쓰는 데를 그냥 꽃밭을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꽃을 어제 심고 동네 또 동구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좀 보기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이제 동네가 좀 힘차게 나가보자, 아름답게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표어를 깨끗하고 깨끗하고 이 누구나 찾는 살기 좋은 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기둥만 세우자. 그 우리 자식들에게 지붕 세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뿌리를 만들어 놓자. 어른들한테 그런 설득을 드렸더니 그래도 어제도 한 50분 정도 나오셨어요. 50명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뭐 포럼할 때마다 뭐 60명, 70명씩 나오고 일단 감사드리죠.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5, 60명씩 나오는 거는 모이는 거는. 그러면 모여서 또 뭐 이렇게 국수라도 끓여서 그렇죠. 같이 부침개도, 먹고 부침개도 부치고 그렇죠. 그게 잔치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참 마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 누구네 집 누가 어떻고 다 거기서 뉴스가 다 성성이 되고 야 그게 정말 잔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저는 그 2차가 더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 어제도 뭐 1차, 2차 하는데 또 옛날 전에 노인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힘쓰시더라고요. 뭐 돌도 달라고, 풀도 그렇죠. 뽑고, 뭐 어르신들이 다 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재미요. 그래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많아요 숫자가. 그분들이 근데 퇴직하고 이제 기촌하신 분, 기농이라고 해야 되나? 기농하신 분들이 고향으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군에서 특전사로 35년 근무하다가 오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새벽마다 일어나고 예초기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에 풀 나는 거 피고. 그렇죠. 60 정도 되시면 새벽에 잠은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주위 분들이 따라서 같이 하시고. 그렇죠. 그 동네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활기차네 예.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가끔 이런 것도 있대요. 제가 사는 지역에 우리 옆에 동네 이장님이 가끔 이제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푸념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나 이장 못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래요. 아니 4시 5시에도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나 잠을 못 하겠어. 막 이제 네. 저희 동네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래요. 네, 안 계시고 제가 이제 이장실이 있어요. 저희 마을에는 이장실에서 뭐 제가 7시쯤에 가면 이제 지나가시다가 들리시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지 전화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만나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미안한 게 저희 동네가 군복면이 제일 커요. 그렇죠. 네. 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도 202구가 있거든요. 근데 2구 쪽에서 마을 주민들이 뭐 그런 푸념을 하신대요. 1구처럼 좀 생동감 있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동네가 왜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아니냐. 부럽구나. 그래서 미안한 감이 많죠. 이장님한테. 저쪽 2구 이장님한테 미안한 감이 많은데 그래도 또 그 이장님도 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렇죠.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일부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덩달아서 이게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잡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할게 서로 일을 막 떠안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잡히면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방관하고 있죠. 멀지서. 저희 노지 같은 경우도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제 나무를 심어야 이제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안 파지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녁까지 하고 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하니까 그 영향력이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아주 퍼져나가요. 사랑의 힘은 그렇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2배가 아니에요. 그 그렇죠. 10배가 돼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야, 그 꽃밭을 만들고 진짜 그 배롱나무도 그게 정말 이쁘잖아요. 그렇죠. 꽃 피면 얼마나 이뻐요. 오랫동안 100일 간다는 건데. 그렇죠. 100일이면은 3개월이 넘게 피는 건데 이 꽃치고는 굉장히 오래 피는 거예요. 이 장관이더라고요. 배롱나무도 한번 이렇게 좀 피기 시작하면 정말 장관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을 포럼을 만들고 5차까지 하면서 진짜 5-60명이 나올 정도면 이건 엄청나게 다른 마을이 알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죠. 감사할 일이죠. 돼 있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아주 사실은 이제 그 이장님은 이제 이장 그 공무를 올해부터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이제 요청에 의해서 바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알겠고요. 그 전부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건 그렇지 않건간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이제 뭐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봉사활동의 어떤 유형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걸 한번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제가 와서 처음 했던 봉사가 처음에 이 목요일마다 밑반찬 봉사를 했어요. 밑반찬 만들어서? 아니 만든 것보다는 이제 노인복지관서 해놓으면 그걸 배달을 했어요. 배달. 군복면 전체를. 배달. 저희 동네니까. 그게 한 거의 18년째, 19년째 되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찬 배달을 19년 하셨으면 이거 엄청나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군복무원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알죠. 네. 왜냐하면 반찬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처음 돌아가신 걸 직접 발견하신 것도 많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저는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갔는데 한 4일인가 5일 되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네,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가니까. 네, 네, 그렇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그렇죠. 발견. 그분이 또 봉사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여자분인데. 그렇죠. 네. 그걸 직접 봤으니 네, 네. 그 그래서 전주까지 제가 모욕봉사다 들어가고 모욕시켜드리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아픔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돌아가셨다고 또 연락 오고, 뭐 그런 봉사를 많이 지금까지. 왜냐면 그게 제일 큰 봉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그러니까요. 것보다. 가서 그 이제 이 대화 몇 마디 그렇죠. 나누는 예, 거를 예, 예. 굉장히 기다리시죠. 네, 그렇죠. 예. 기다리시죠. 왜?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누가 찾아오면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어르신은 그것만 반찬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 최소한도 8시 50분이면 가지고 나가요. 네. 그 제가 혼자 돌릴 때 68kg 되더라고요. 68kg. 왜냐면 군복면이 그렇잖아요. 전체 다 도니까. 네. 저 국원이 뭐 해갖고 석고리 해가지고 이평 방아실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 이번 이제 우리 봉사단 만들고 나서 반절 나눴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바쁘면 제가 대신 돌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돌릴 때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혼날 때가 많죠.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하고 있냐고. 그래도 뭐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도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교회 목회도 그 시간 쪼갤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 시간 못 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화해라. 내가 돌릴게. 그 부담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네. 가장 큰 긴 시간 동안 해오시는 봉사네요. 반찬 배달하는 거. 그걸 또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그렇죠. 분을 네. 생각하면 네.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그래도 빨리 가야 돼요. 네.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9시 전에 갖다 드려야 돼요. 왜냐면 기다리시죠. 혼나 늦게 가면 이 반찬 기다리라고 아침을 안 먹었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뭐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이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노인이 되면서 가장 큰 고통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반찬 배달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최소한 먹는 게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그렇죠.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반찬을 가져오면서 그 몇 마디 나누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별일 없으시냐고 건강 어떠시냐고. 네. 몇 그 한마디만 해도 그걸 이제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건데 그 말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싶어 갖고 그렇죠. 이 외로움이라는 게 가장 큰 질병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이제 그 봉사를 하다가 풍선 봉사를 하게 됐었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풍선 네, 봉사하러 네, 다니. 풍선. 옥천군의 모든 행사장은 저희들이 꾸미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한 5, 6년 한 것 같아요. 5, 6년. 뭐지? 5, 6년 정도. 그래서 모든 행사장 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몇 명이. 네, 몇 명이 그렇죠. 쫓아다녔는데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 가고 이제 혼자 하니까 벅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드렸어요. 요즘도 원하면 가서 해드려요 그냥. 네. 왜냐하면 나를 원하니까 제 좌우명이 남에게 필요한 인간이 되자가 제 좌우명이에요. 그래요. 어려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한 좌우명인데 그래서 거절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제 문제는 거절을 못한다. 그래서 누가 불러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 또 전래놀이도 배웠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 덕에 그냥 지금도 별들이라는 곳에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별들. 그러니까 이제 청산원하고 이 영생원 사이에 있어요. 네. 그 이제 영생원서 네. 좀 약간 건강한 친구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회 복귀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거기 이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퇴직 공무원들 상록봉사단이라고 있을 거예요. 들었어요. 그분들 모시고 다녀요. 거기 2년 동안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 전부터 다니다가 지금 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분이나 별들에는 계세요? 지금 뭐 한 지난주에 가서 한 8명 정도 있고요. 이제 회사 나간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사회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계시고. 그렇구나. 그 상록봉사단과 함께 하는 있죠. 거기는 퇴직 공무원들이 만든 봉사단체 그렇죠. 듣고 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것 좀 가르쳐드리고 그걸 사용하게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걸 하다가 요즘은 이제 수요일마다 저기 하러 다니잖아요. 칼갈이. 칼갈이를 그분들이 하고 다니셔요. 옥천군에. 그 봉사로. 칼 갈아주는 봉사. 그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는 형태를 띠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멋지게 지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르신이라고 무조건 무슨 대상자가 돼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정화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케어하고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고 그건 뭐냐면 모든 어르신이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옆 사람한테 나눠주는 구조가 그렇죠. 이게 활성화돼야 돼요. 이제 행복한 나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수혜의 대상, 노인이 되면 수혜의 대상이다. 이것도 등식화될 필요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봉사들을 하고 다니다가요. 실은 전환점을 바꿨어요. 봉사를. 이제 장애인 쪽으로. 그럼 언제부터? 그건 이제 장애인 쪽은 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 거기 처음 생길 때부터 거기 가서 제가 풍선하고 이거 봉사를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셨구나. 계속 작년 그리고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 하다가 작년에쯤 하다가 또 코로나가 또 열렸다가 또 악화되면 좀 이제 정지하고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근데 실은 제가 이제 7년 전 몸이 안 좋아하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보름 입원한 적이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아이고 몸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장애 가진 분들 많이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내가 회복되면 저분들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건강센터는 10여 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냥 해오던 거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노인복지관 생생일터가 있어요. 직접장애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도 놀고 그 다음에 또 그 노인복지관 3층에 뭐라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주간 보호센터. 거기 가서도 이제 1시간씩 같이 놀아드리기도 하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같이 뭐 놀이 가지고 풍선이라든지 전래놀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함께 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많은 활동 못 하죠. 앉아서 하는 거 그냥 제가 배웠던 거 선생님한테 배웠던 걸 응용해 가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걸로 바꿔 가지고 그래요. 그 얘기를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신청한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하석 선생님께서 선곡하신 노래가 있으신데요. 스스로 불러본 적 없는 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하신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이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게 뭐 다른 건 뭐 재산이 없고 봉사하는 걸 참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몸에 배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가난한 사람, 거지들을 친구가 되주셨던 아버지예요. 이제 그거 보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이제 눈물이 나죠, 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인순이 씨가 부를 때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인상적이라.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인순이 가수가 부를 때.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네, 인순이의 아버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인순이 가수가 부른 아버지,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찡한 마음이 느껴져요. 네. 인순이라는 가수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한국 역사와 함께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한국 역사 속에서 인순이라는 가수가 이 해방 이후에 그분이 미군이 또 들어오고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오고 그분이 미국에 가서 미군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했었대요. 네. 미국 이제 한국 파병했던 그 노역 그 장들을 그 모임에서 위로하는 공연을 했는데 또 어마어마한 또 감동을 선물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두 그 분들을 붙잡고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겠어요? 그 감동의 물결이 말할 수 없었겠죠. 자,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봉사는 선친의 유산이기도 그렇죠. 한 거네요. 선친께서 그런 뜻과 정신을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의 또 지금 현재 우리 김하석 목사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지금 봉사를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또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도 그렇죠. 네. 함께 하시고 네. 그 센터를 통해서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 봉사를 할 때 좀 특색 있는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를 좀 뭐 소개를 해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실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를 자원봉사 센터에서 했던 건 10여 년 전인가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이 그때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태안에 갔었어요. 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그 닦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렇죠. 환경을 참 이렇게 귀한 건데 그러니까. 하면서 그 닦고 왔던 기억이 그 기름때를 제일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환경은 좀 그래 제가 꾸지뽕 농사를 짓는데 지금까지 제가 농약을 줘본 적이 없어요. 뭐 한다고 뭐 영양제 준 적도 없고 왜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또 내 땅만이라도 좀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때 영향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생해요. 지금도 그 바다가 제가 그래서 3번 갔다 왔거든요. 이제 한 번은 자원봉사 떼서 가고 2번은 저 혼자 그냥 하도 그게 그 새카맣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마다. 그렇죠. 그 돌들이 다 까맣게 변해 있으니까. 그래서 돌을 또 들어보면 그 속에도 새카맣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이제 닦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 욕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고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러 다니면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렇죠. 막 떠올라요. 저도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이제 실은 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제가. 삼촌들 이제 장가 가기 전에. 저는 부모가 없는 줄 알았어요, 실은. 그 당시에. 뭐 지금이야 뭐 전화도 잘 되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뚝섬에서 컸거든요, 제가. 고향은 강경인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강경으로 간 거죠. 그 기간이 너무 외로웠었어, 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할머니하고 이제 20몇 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예전도 경로당 가서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같이 놀아주고 와요. 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할머니가 그립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부모님이 그립고 예. 이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놀아고 또 저희들이 또 아까 이 반찬 봉사자들이 뭘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군복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했어요. 하다가 어떤 장애인들 우리 군복면 장애인분들 모시고 갔다 오고 그럴 때가 제일 그리웠던 거. 지금도 그리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예, 왜 70도 되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반찬을 돌리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남들이 느끼는 거야 다 똑같지만 그랬던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제일 기억 남는 건 봉사하고 나오면 내가 기쁘다는 게 제일 남죠.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을 나누면 2분의 1 나누면 2분의 1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배가 또 네. 몇 배가 무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얘기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이런 건데 이런 기쁨 속에서 밀려오는 이게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사는 그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일 그리고 이제 거라는 가족봉사단이라고 예. 그 제 회장을 한 10여 년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 근데 지금 청년이 되고 그렇죠. 직장인들이 되고 보면 봉사로 나와요. 그 그렇죠.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처음 제 회장 맡고 저기 했을 때 아이가 4살인가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가 몸에 밴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 평생 해요. 네. 진짜.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예. 아빠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디 봉사 가야지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왔거든요. 알죠. 근데 요즘도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대학교에서도 봉사하는 데는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봉사 동아리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다른 건 물질을 못 줘도 그런 정신이라도 줬다는 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봉사단 친구들이 지금도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아까 이 장애 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가족봉사단 일원 가운데 3분의 2가 봉사단 하나 또 만들었어요. 베프봉사단이라고. 그게 뭐냐면 베스트 프렌드라고 최고의 친구. 네. 뭐냐면 이 지적장애, 발달장애들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함께 1대1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식당도 다니고 그런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 소중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2년째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1대1로 했거든요. 저 1대1 해보니까 지적장애들이 어디 가서 잘 얘기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노인복지관에다가 봉사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게 사회성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 친구들이 화분을 그러니까 25군데를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가지고 이 죽은 화분이 있잖아요. 갖다가 거기다 나무 심어가지고 갖다 주는 운동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또 이 관리 그걸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커피도 시켜 먹고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뭐 2명, 4명, 6명 모여가지고 함께 그런 활동을 작년 해왔고요. 그 봉사하는 거 잘 몰랐죠 그분들이. 그러다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내가 이걸 왜 해갖고 주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하고 계시고 올해는 이제 길거리 좀 휴지 줍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봄부터 시작했어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아유, 너무 좋죠. 네, 같이 다 같이 다니면서 네. 그냥 서로 화합이 되고 또 나만 알던 친구가 다른 분도 알게 되고 일반인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배프 봉사단요. 네, 네. 예, 아주 의미 있네요. 그 장애인들 사실은 이제 노인 봉사도 중요한데 네, 네. 이 발달 장애인들은 사실은 좀 사람들이 이 봉사단에서도 쉽게 그렇죠. 이 가까이 가기 좀 어려워하는 네, 경우가 네, 많거든요. 큰 힘이 될 듯해요. 정말 예, 이 배프 봉사단은 예, 좀 정말 예, 잘 그 기획 만드셔갖고 그 1대1 케어를 하고 이런 그 사회와 네, 그렇죠. 예, 같이 예. 해나가는 봉사 너무너무 값진 예,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고 싶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니 뭐 우리 김하성 목사님이 주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계신데 그렇죠. 또 그분들도 이 자리 모셔서 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함께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우리 이제 뭐 목회자로서 또 이 선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회 참여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음악을 한 곡 듣고 예,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아저쌤께서 선곡하신 노래인데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혹시 선곡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냥 가볍게 듣기 좋더라고요. 가볍게 경쾌하게 듣는 노래로 좋아서 한번 신청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노래로 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지난번 사랑처럼 울까봐 한참을 망설였지만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이 봉사 이야기만 해도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자,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도 계신데, 예, 이백리 교회는 이제 여기 옥천에 온 지는 28년이요. 네, 그렇죠. 네. 28년 꽤 엄청납니다. 저도 20년이 넘긴 했어요. 28년이 되셨고 이제 목회를 28년 여기서만 28년 다른 데서 했으니까. 다른 데서 또 네. 있고 여기서만 28년을 목회를 하신 거네요. 이백리에서만. 네. 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교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그렇죠. 다 계시죠. 그죠. 네. 또 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면서 또 정적인 문화와 어떻게 보면 마을과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이런 또 그런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네. 실은 200년 올 때는 2년만 있다 가려고 왔었어요. 실은 2년만 있다. 그래서 200리인가요? 2년만 있다가 갔다가 이제 또 제가 갈 교회까지 다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오셔야 된다고 하는 교회까지 정해졌는데 교회에 환자가 한 분 생겨가지고 그 환자를 살리고 보야 되겠다. 내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청빙을 받고 가려고 하면 환자가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 세월이 28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종교적 용어는 모르겠고 일반적인 용어로 보면 그 측은지심이 그냥 그렇죠. 발동이 되셨네요. 그렇죠. 차마 피하지 못하는. 그 이제 그러다가 28년 작년에 목회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동네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는 믿게 해야지, 예수님은 머릿속에 있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부터. 그렇죠. 근데 접촉 관계가 아무래도 목사와 동네 분은 거리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 스타일을 마을 목회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그냥 마을 전체가 우리 이백리 교회다. 그래서 모두 다가 이 목사님은 저렇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목사니까 하나님 뜻인갑이다. 이장된 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갖고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근다고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저는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분들이 알아서 나온다.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스타일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편안하고 사람들한테 거리감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방향이 제가 이제 한참 지난 얘기인데 제가 88년도에 제대를 하고 나서 공장을 한 6년을 다녀요. 그러면 공장을 다니면 야근을 해요. 그렇죠. 공장에서 야근을 생산직으로 근무를 했으니까요. 야근을 하고 이제 낮에 아침에 퇴근해서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2시간 건신이 이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잠자는 게. 푹 안 와요, 잠이. 설잠 잔다고 그러잖아요.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근데 문을 두드려요. 선교한다고. 미치겠어요. 막. 이게 진짜 선교인지 악마인지.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예수 믿으라면 다 믿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 내가 먼저 예수화 돼야 맞아. 다른 분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배우는 예, 그렇죠. 거야. 예. 그분의 삶을, 그 예, 삶의 예. 다움이 그렇죠. 그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지. 네, 그렇죠. 예. 보셔야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맞아.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써 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병이 와가지고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년만 있다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장학금은 그렇게 제가 생활비를 못 받아도 했어요. 지금까지 28년째 하고 있어요. 그 증약초. 네, 감사하죠. 아, 그럼요. 뭐 우리 교인들도 또 협조해 주셨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 꿈나무들한테 장학금을 그렇죠. 대줘서 그 아이들이 미래의 지역에 그렇죠. 건강한 일꾼이 그렇죠. 되도록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 희망을 품게끔 도와주는 것은 네. 정말 값진 일이라고 할 수 그렇죠. 이제 있죠. 꾸준하게 하는 거 외에는 그럼,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이 봉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봉사가 목회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삽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이 봐도 이분은 봉사가 목회야라는 소리를 할 때 이게 진정한 선교지 않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이 금방 이야기를 또 갔습니다. 벌써 갔네요. 예,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매짐 인사 겸해서 오늘 이야기 나눈 소감과 함께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이렇게 매짐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여튼간 감사하다는 것뿐이고요. 이제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아자쌤과 놀다 보면 김하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하석 목사님은 지역에서 28년 동안 봉사가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계기로 또 같이 만나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다른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 서로 나누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네,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조금 그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베프 봉사단에 대해서 네, 네. 베프 봉사단의 좀 일원이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우리 있을까요? 배포봉사단은 네네. 뭐 들어오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노인복지관 네네.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해 줄 거고요. 들어오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네. 끊임없는 애정, 네, 네. 사랑이 있으면 회원 자격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그분들이 더 순진하기 때문에 예. 더 인간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더 친해질수록 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아저쌤과 놀다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